785년 왕 부인은 궁정 경비병들이 그녀의 떨리는 몸을 젖은 비단으로 층층이 감싸는 동안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이게 최악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너무나 심리적으로 잔혹해서 역사가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이야기를 묻으려 했죠. 이건 단순한 고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중국의 가장 특권층 여성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계산된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왜 귀족 여성들이 비단 고치에 갇히는 것보다 차라리 심장에 칼을 맞는 걸 간청했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고대 중국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첫째, 왜 이 끔찍한 방식이 오직 귀족 여성들에게만 적용되었는지. 둘째, 왜 이게 죽음 자체보다 더 끔찍하다고 여겨졌는지, 그 뒤틀린 심리적 이유. 셋째, 한 무자비한 황후가 이 고문을 정치적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어떻게 무기화했는지. 지금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300년 넘게 주류 역사에서 숨겨져 왔거든요. 믿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볼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당나라 시대에요. 서기 618년부터 국심 7년까지 중국의 황금기죠. 실크로드는 제국의 불을 쏟아붓고 시가 번성하고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들이 실제로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시기예요. 하지만 역사 교과서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여성들을 아름답고 강력하게 만들어준 그 비단이 그들의 최악의 악몽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당나라 중국에서 사회적 지위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예, 품위, 그리고 체면을 유지하는 거였죠. 귀족 여성들에게는 명성이 그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했어요. 유교 사회는 여성의 덕이 가문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고 가르쳤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고위궁정 여성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최고급 비단을 입고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수천 명에게 존경을 받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우아함과 세련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비단 커튼 뒤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계산된 고문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파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병적인 천재성은 바로 여러분의 지위를 상징하는 비단 자체를 여러분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야기는 소름 끼칠 거예요. 이 고문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려드릴게요. 경고하는데 이건 정말 빨리 불쾌해질 거예요. 먼저 집행자들은 피해자를 완전히 벌거벗겼어요. 이미 이건 남편 외에는 누구에게도 벗은 모습을 보여준 적 없는 귀족, 여성에게는 심리적 고문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단이 등장해요. 마른 비단이 아니라 젖은 비단이요. 그들은 피해자의 발끝부터 목까지 젖은 비단천으로 층층이 감쌌어요. 물론 최고급 비단이었죠. 한때 그녀의 몸을 럭셔리로 장식했던 그 소재가 이제 그녀의 죽음의 수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공포가 시작돼요. 비단이 마르면서 천천히 체계적으로 수축해요. 몇 시간에 걸쳐 그 아름다운 실이 마치 천으로 만든 비단뱀처럼 피해자의 몸을 점점 조여갔죠. 불교 수도원에서 발견된 당나라 궁정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과정의 대부분 동안 의식을 유지했다고 해요. 그들은 섬유 하나하나가 서서히 조여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혈액순환이 조금씩 끊기는 거죠. 손가락이 먼저 파랗게 변하고 그 다음 팔이 그렇게 됐어요. 비단고치가 점점 더 조여오면서요. 심리적 고문은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잔혹했어요.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누워서 자신의 부하 지위를 상징하는 그 물건이 서서히 생명을 앗아가는 걸 지켜보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러니는 의도된 거였고
정말로 파괴적이었어요. 한 수도원 기록에는 피해자가 이렇게 애원했다고 나와요. 제발 칼을 써주세요. 비단이 저를 데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게 최악도 아니었어요. 사실 이 고문에는 3가지 변형이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더 끔찍했죠. 그리고 왜 오직 귀족 여성들만 이 운명을 맞았는지 그 이유는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추지 마세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이 악몽 뒤에 뒤틀린 심리를 드러낼 거예요. 역사가들이 여러분에게 숨기고 싶어 했던 사실이 있어요. 이 고문은 사람을 죽이는 게 주목적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사악한 의도가 있었죠. 바로 사회적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였어요. 고대 중국에서 귀족 여성들은 단순히 부유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련된 문명 자체를 상징했어요. 유교 철학은 이 여성들이 사회의 가장 높은 덕을 구현한다고 가르쳤죠. 그래서 국가가 단순한 처형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그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비단 고문의 천재성이 정말로 소름 끼치게 드러나요.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귀족 여성은 매일 비단을 만졌어요. 입고 그 위에서 자고 집을 장식했죠. 비단은 안전, 럭셔리, 아름다움, 권력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뒤틀린 부분이 나와요. 비단을 살인 무기로 사용함으로써 집행자들은 피해자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 지위의 상징에 대해 가졌던 모든 긍정적인 연관성을 부패시켰어요. 전통적인 처형, 참수, 교수형, 심지어 사지절단은 빨리 끝났어요. 피해자는 죽었지만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은 그대로 남았죠. 가족들은 여전히 그들의 기억을 명예롭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비단 고문은요? 이건 품위를 한 겹 한 겹 벗겨내도록 설계된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요. 피해자는 천천히, 벌거벗은 채, 무력하게, 한때 그녀를 강력하게 만들어줬던 그 소재에 쌓여 죽어갔어요. 이건 사회적 살인과 육체적 살인이 하나로 합쳐진 끔찍한 패키지였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의 피를 얼어붙게 할 부분이 나와요. 회수된 궁정 문서에 따르면 이 장면을 목격해야 하는 증인들이 종종 있었어요. 다른 귀족 여성들은 황제를 거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강제로 봐야 했죠.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너의 부, 지위, 비단옷, 그 어떤 것도 너를 보호할 수 없어. 우리는 너의 가장 큰 권력의 상징을 너를 파괴하는 도구로 바꿀 수 있어. 하지만 한 황후는 이 고문을 단순한 처벌을 넘어 더 섬뜩한 목적으로 정치적 암살을 정의로 위장하는 비밀 무기로 바꿨어요. 오직 여성 황제였던 오측천 황후는 이 고문 방법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정치적 통제의 외과적 도구로 완벽히 다듬었어요. 그녀가 이걸로 한 일이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할 거예요. 오측천은 690년부터 엘체공 5년까지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남성 황제들이 절대 겪지 않은 문제를 마주했죠. 어떻게 다른 여성 경쟁자들을 위협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제거할 것인가? 전통적인 처형은 그녀를 약하고 경쟁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비단 고문은 천재적이었죠. 그녀는 이를 도덕적 타락에 대한 처벌로 포장할 수 있었어요. 다른 강력한 여성들을 제거하면서도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범죄였죠. 구당서라는 역사 기록은 그녀의 전략을 보여줘요.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귀족 여성들에게 간통이나 반역 같은 죄목을 날조했어요. 그리고 빠른 처형 대신 비단 고치 처리를 명령했죠. 여기서 심리전의 천재성이 드러나요. 왕국 내 모든 귀족 여성은 그들의 아름다운 비단옷이 오측천의 변덕에 따라
언제든 죽음의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많은 사람을 처형할 필요도 없었어요. 공포 자체만으로도 잠재적 경쟁자들을 억눌렀죠. 가장 잘 기록된 사례는 그녀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보여주어요. 6995년 그녀는 자신의 의부사들인 황태자 이현의 아내 장씨, 부인에게 비단 고문을 명령했어요. 왜냐고요? 장씨 부인이 궁정 관리들에게 영향력을 얻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반역을 계획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오측천의 절대적 통제에 위협이 됐을 뿐이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장씨 부인의 마지막 말은 이랬어요. 폐하, 저는 황씨를 충실히 섬겼습니다. 왜 제가 수치 속에서 죽어야 하나요? 오측천의 대답은 궁정 증인들에 따르면 섬뜩했어요. 비단은 너의 본성을 보여준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권력에 너무 단단히 묶이면 치명적이지. 장씨 부인은 14시간 만에 죽었어요. 오측천은 모든 궁정 여성들이 처음 4시간 동안 이를 지켜보며 덕에 대한 교훈을 얻도록 요구했죠. 하지만 더 섬뜩한 건 오측천이 정치적 경쟁자들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이 비단 고문을 전체 궁정의 심리적 조건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 위협만으로도 군대보다 강력한 효과를 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그녀의 며느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이 고문 뒤에 진정한 심리적 걸작을 보여줘요. 왜 피해자들이 다른 어떤 처형 방식이라도 간청했는지 설명해 주죠. 이제 이야기가 좀 어두워지고 있지만 여기까지 들었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역사의 잔혹한 진실에 매혹된 거예요. 구독 꼭 하세요. 다음 주에 제가 중세 유럽 여왕들이 사용했던 숨겨진 고문 방법들을 공개할 거예요. 그건 이 비단 고문도 온화해 보이게 할 정도예요. 이제 비단 고문의 진정한 악마적 천재성과 왜 이게 인류 역사상 어떤 처형 방법보다 심리적으로 파괴적이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전통적인 고문은 정보를 얻거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몸을 부수는 거였죠. 하지만 비단 고문은요, 이건 피해자가 모든 걸 완전히 인지한 상태에서 정신을 부수는 거였어요. 비단은 그냥 조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여요. 궁정 기록에 따르면 이 과정은 6시간에서 8시간까지 걸렸다고 해요. 그 전체 시간 동안 피해자는 의식을 유지하며 모든 걸 인지했죠. 하지만 여기서 심리적 걸작이 나와요. 피해자는 실 하나하나가 조여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섬유 하나하나, 숨결 하나하나로 추적할 수 있었죠. 정확히 어떻게 죽을지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정신적 고문을 상상해 보세요. 불교 수도원의 한 생존 기록에는 피해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요. 내 손목에 73번째 실이 파고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100번째 실이 조여지면 손의 감각이 사라질 거예요. 비단은 습도와 온도에 따라 빠르게 혹은 천천히 물결처럼 조여왔어요. 이건 피해자가 다음 순간이 안도일지 더 큰 고통일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며 심리적 고문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가장 섬뜩한 요소는 비단이 항상 순백색이었다는 거예요. 중국 문화에서 순수와 덕을 상징하는 순백색이요. 그래서 피해자는 죽어가는 동안에도 자신이 상징해야 했던 모든 것의 시각적 상징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악몽을 꿀 만한 부분이 나와요. 여러 역사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전통적인 처형을 간청했어요. 칼, 도끼, 심지어 화형이라도 비단 고문에 느린 심리적 붕괴보다 나았던 거죠. 한 궁정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요. 첸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집행인의 칼을 애원하며 말했어요. 전사처럼 죽게 해주세요.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처럼 죽지 않게요. 이 방법은 너무 심리적으로 파괴적이어서 당나라가 국왕 7년에 멸망했을 때
비단 고문은 중국 역사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졌어요. 새로운 왕조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금지했는데 비인간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중세 중국에는 잔혹한 처형 방법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목격자들에게 너무 효과적으로 심리적 트라우마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불교의 영향이 커진 것도 한몫했죠. 불교 철학은 고통이 정의나 깨달음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비단 고문은 그 어떤 목적도 없이 순전히 심리적 파괴를 극대화하기 위해 존재했죠. 960년이 되자 이 방법은 완전히 사라져서 나중에 역사가들은 이게 실제로 존재했는지조차 의심했어요. 1970년대 수도원 기록이 발견되면서 이 악몽이 끔찍하게도 실제였다는 게 확인됐죠. 이제 다 아셨죠? 비단 고문은 단순한 처형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건 가부장적 권력이 아름다움과 럭셔리조차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여성들에게 무기화할 수 있다는 궁극의 상징이었어요. 오늘날 비단을 만질 때마다 이걸 기억하세요. 역사적으로 우아함과 세련됨을 상징하는 소재들은 종종 통제와 파괴의 도구로 뒤틀렸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늘날 왜 더 의미 있는지 아세요? 비단 고문의 심리적 원리는 현대의 억압 형태에서도 여전히 사용돼요. 누군가의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고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맞서 사용하는 전술이요. 이런 방법들은 고대 중국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런 역사적 억압을 이해하면 현대 사회에서 비슷한 심리전이 나타날 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의 공개 망신, 경제적 조작, 정치적 협박 등 핵심 전략은 똑같아요. 누군가의 자부심을 그들의 감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우리가 잊고 있는 또 다른 세련된 역사적 처벌은 뭐가 있을까요? 문명화된 사회의 우아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들은 뭘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역사에 숨겨진 어둠을 깨우쳤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는 중세 유럽 여왕들이 사용했던 고문 방법을 공개할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들이 여성 경쟁자들에게 한 짓은 비단 고문이 자비로워 보일 정도예요. 그때까지 기억하세요.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표면 뒤에는 종종 가장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